참 닭띠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머리가 너무 총명하시고 좋고 지혜로우시거든. 남자 닭띠나 여자 닭띠나 남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삶도 많이 살으셨고, 마음에 가슴에 흉살이라는 거 있잖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꼬매고 다쳐서가 아니야. 그런 흉살도 많이 갖고 살으신 분들이 이 닭띠 분들이세요. 그런데다가 이 닭띠 분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명이 많이 짧으셔서 이렇게 빌거나 뭐 십자가로 가지고 빌거나 천주교 가서 빌거나 이렇게 빌면서 살아가야 되는 닭띠 분들의 운세였어요. 이 닭띠 분들을 나쁘게 말하면 바보같이 당하기도 했어. 또 좋게 말하면 착해서 당했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두 번씩은 욕심을 내다가 또 실수가 난 적도 많았던 부분에 올해 이제 54살, 55살 되죠, 닭띠가. 네. 그래서 이 닭띠 분들이 아픈 마음의 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닭띠 분들한테는 말할게, 욕하지 말아요. 절명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누구나 갖는다고 하지만 닭띠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던 살이야, 그게. 그게 어떤 살이요? 그런 살 가지고 절명살이라는 게 부부가 궁합이 참 좋게 만나면 잘 사는데, 만약에 안 맞는 부부가 만났어. 그럼 거기에 풍파가 너무 많아서 깨지고 이혼하고 사별하고 자식까지 나를 버리고 가고, 그런 절명살을 여기서 다 가진 거예요. 닭띠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졌어. 닭띠분들 자체가. 근데 55살들이 더 많이 가졌었어요. 일부종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네요. 일부종사 많이 못했는데 그거 한번 얘기했다가 욕 먹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좋은 말도 솔직히 어떻게 다 해. 나쁜 말도 해야 하니까. 근데 닭띠분들이 올해는, 토끼 해는 그래도 층으로 변하잖아. 변화, 변동, 이동수가 생기는 해라서 닭띠분들이 늘 이동수는 생겨, 이렇게. 근데 굴곡이 심했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 이만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밑으로 떨어지고 또 밑으로 떨어지고 이랬지. 그래서 닭띠분들이 아마 아픔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겪었고 실제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겪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 겪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닭띠분들은 선생님 보시기에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인간관계, 약간 좀 부부 사이에 있어서부터 좀 오는 트러블. 이게 닭띠분들이 참 고지식해요. 네. 군인정신이 발휘되는 분들이 닭띠분들이에요. 나 진짜 이 닭띠분들은 너무 정직하게 살으려고 하다가 당신님들이 딱 의담 맞는 거야. 얼마나 유돌이 적은지 아세요? 닭띠분들 유돌이 작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에다 넣고 말도 못하고 가수말이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다 오다 다치고 사고 나서 꼬매고 병 치레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이 55살 닭띠한테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닭띠분들은 보통 배우자 덕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양방으로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둘 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이분들 개묘년에서 운세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세가 바뀌는 운세라서.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것 같아요. 금전. 또 아무래도 금전은요, 저 보는 시점으로는 음력 3월 4월 되면서 금전문은 열려요. 음력으로 1월 2월 윤2월에는 깊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만 했다가 3, 4월에 여기 땅 해서 내가 가질 거 갖고 취득할 거 취득하시고 내가 손해본 부분에서 20%라도 찾을 수 있는 음력 3, 4, 5, 6, 7, 8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개묘년에는 그래도 좀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많은 풍파를 겪었던 분들이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올해는 변화가 다른 띠에 보내서 다른 띠들은 이렇게 무덕하지만 요 닭띠 55은 이렇게 변화가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자체의 운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선생님 한 말씀 또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닭띠 여러분 있지? 지금까지 다 파헤쳐지고 없어지고 인간으로 힘들었고 금전으로 힘들었지만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주시고 달려봅시다. 그런데요, 급하게 달리지 말고 살살살 가시면서 긴 듯 아닌 듯 이렇게 움직이시면 아마 내가 손해나지는 않을 거고, 닭띠분들이 24년에 오는 운이 괜찮아. 그래서 올해 이분들이 덕을 본다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유생 55세 닭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정말로 힘든 삶의 고난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꿈도 크고 야망도 크고, 하지만 이룰 수 없는 현실 이런 걸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 삶에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금전환란, 그 다음에 조상바람, 신바람 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삶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려니 눈물바다 뭐 일어났을 것이고, 또 금전환란이 일어나면 가정의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종사, 이부종사 할 수도 없을 거고, 많은 삶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닭이란 자체는 원래 우두머리예요. 닭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최고의 띠다. 그러니까 사주가 강하고 기운 자체가 강하고 아침을 또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시작점이 바로 닭 울음소리잖아요. 그죠? 닭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것을 이룰 수 없는 게 닭띠예요. 닭띠 삶 자체가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또 이뤄낼 수가 없어.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고 또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55세 기유생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나름대로 촉망하다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뛰어나고 인재도 많고.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무게라는 게, 그 무게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느냐면 너무 총명해.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처음에는 해보려고 막 하거든요. 막 이루어. 20대에도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20대에도. 그 정도로 능력이 특출나거든. 근데 너무 기구만장한 거지. 자만하고 내가 최고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주면 다행인데 알아주지를 않아. 그거를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서. 그 주위에서 살살 하면 이용당하는 거죠. 착하구나. 마음은 또 여리고 그리고 착한데 삶이란 자체가 꼭 그렇게 착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강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완전 착하고 여리고 그렇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만 강한 거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띠끼고 저기 띠끼고, 그래서 고배를 맞췄을 거예요. 또 살아온 자체가 중간에 낑겼어.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내가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야.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고 아들 노릇도 해야 돼. 얼마나 이 고난한 삶을 살았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국제적인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IMF가 또 왔을 때에, 그때가 2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아서 꼬꾸라진 분들이 많아요. 그 시기에 가장 많이. 그 시기에. 그 시기에 한참 젊은 혈기로다가 많은 일을 벌렸을 거예요 아마. 왜 닭띠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성향 자체가. 그럼 막 의욕적으로 막 몰입을 해서 투자를 했어. 근데 IMF가 딱 터진 거야. 그러면 폭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은 지금 아마 갑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주저앉은 사람은 아직도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삶을 거의 보편적으로 다 재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는 거기서 다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이고, 금전환란이 일어나다 보니 가정 화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종사, 이부종사를 못해. 그러면은 가정 살림을, 원래 이 닭띠분들이 또 이 정이 또 그리워요. 또 모여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결혼들을 또 일찍 해. 그러다 보니 그때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금전환란이 일어나다 보니 일부종사, 이부종사 못하면 그 속에서 난 자식들은 누가 키워야 돼. 또 닭띠들이 또
그거는 또 있어. 내가 그거를 모성애 부성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내 새끼 내가 키운다. 내가 키워야 돼. 남을 주지를 않아.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 돼.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두 배로 다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닌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기후생이고, 이 기후생 같은 경우는 신바람이 불었으면 신자제가 돼야 될 팔자였고, 조상바람이 불으면 조상덕을 하나도 못 부는 형국이다. 그래서 조상에 대한 공덕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밤이면 눈물이요, 애들 잘 때 혼자 울어야 되는 형국이다. 또 애기들 키워야 되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거는 죽을 수가 없어. 애들이 자고 있는데 내가 죽어지면 저 애들은 누가 돌보고 누가 키우나. 어떤 놈이 하나 쌀 한 토를 줄 것이며 어떤 놈이 김치 한 쪽을 줄 것인가. 그런 삶을 살고 내 맘대로 죽지도 못하는 삶을 기후생은 살아왔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도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 기회가 언제냐? 40대 들어서서 40대에 들었으면 그 천운이 닿아서 내가 평생 벌지 못한 금전을 아마 그때 벌은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적 고난에 쌓여 있고 힘든 삶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아마도 40대 초반에 대박을 이루어서 금전에 많은 재물을 쌓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부에 침체기가 접어들어서 많이 힘든 또 삶을 유지하고 왔을 것이고, 그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55세 기후생은 살아온 거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두 배로다가 고난이 많았다. 생각도 깊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우라통이 치밀기도 하고 때로는 다혈질적인 기질도 많고 싸움도 하고 악밖에 안 바쳤다.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 현재까지도 그게 많이 침체가 되어서 이민년에 들어와서 운이 튀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하늘에서 꽃이 피어나듯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 드디어 이제 이민년에 들어와 가지고 운이 터지기 시작을 했다. 여적 잠잠해 있던 문서운이나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열리기 시작하였고, 그게 쭉 이어져 나와서 이민년에 완전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사업을 하면 이제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이민년이었다면, 이제 개미년에는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제 사업 번창을 해야 되는 그 한 해가 이제 개미년이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40대에 모았던 그 재물을 어디다 투자를 했어. 여정 묵혀 있었다 하면 그 묵혀 있던 운이 터지는 게 이제 개미년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 원했던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민년의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개묘년에는 누구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기후생 자체가 기백이 풍부하고 뭔가 총명하고 생각하는 게 비상하고 또 타협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귀인이 내려서 대박을 칠 운세가 바로 개묘년이다. 그래서 못 이뤘던 꿈, 내가 원했던 꿈,
평생 살아오면서 억눌렸던 그 힘든 시기 모든 걸 갖다 개미년에는 터트릴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 한 방에 내 평생 말년운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와 진짜 박수가 나오네요. 저기. 그리고 이민년에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머지 남은 시기라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개미년에 들어오면 내 인생 역전, 이건 완전 뭐 로또 당첨되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해 오고 역경과 고난을 견뎌온 만큼 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니 이 개미년에는 모든 운서 문이 열리고 내가 힘든 시기 여적 다 쌓아놓은 거 날려버리고 한 방에 탄탄대로 대박운이 하늘에서 내렸다. 그러니 힘을 내셔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내년엔 대박이다. 이거죠.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진짜로 너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영상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기현 선생님 정말 띠랑 나이만 보고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사주랑 그 사람의 뭐 관상이라든지 이런 이름까지 넣어서 보면 정말 엄청 자세하게 나오겠네요. 눈물바다가 되겠죠. 그 살아온 역경과 고난을 그 사주를 넣고 관상을 보고 한다면. 근데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제 개미년을 맞아들여서 또 행운이면 행운, 또 재물이면 재물 이런 걸 갖다 풍족하게 잡을 수 있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 이제 사주 놓고 관상 보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 이 개미년에 우리 닭띠분들 진짜 이 큰 보상을 좀 받았으면 너무 좋겠고 그런 걸 받기 위해서는 한번 좀 물어보고 가는 게 정말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무조건 물어보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 기후생 같은 경우 그 힘든 시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을 받으려면 준비가 차근차근 돼야 돼. 근데 그 준비를 할 때에 혼자 생각만으로 하면 안 돼. 누구의 도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귀인의 도움. 물어보면 그 설명해 주는 사람, 일러주는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 귀인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돼. 그러면 대박운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고 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55세로 이제 들어봐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아직까지도 이제 기반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뭐 안 좋을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을 건데 제가 이제 내년에 운을 봤을 때 개묘년의 운기 자체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약간 불안한 기운을 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 이제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âm력으로 10월 상달, 11월 달, 12월 달 막 이런 식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가면서 2024년도의 운기부터 시작해서 3년이 넘는 운이 이제 그때부터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56, 57, 57에 펑 꽁충 뛰겠죠. 그리고 56때부터 운이 완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지금까지 못 벌었던 것들 그때는 이제 경제도 조금씩 풀릴 것이고 그때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곧 온다는 겁니다. 특히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고생이 많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혼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자식을 키우고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식을 조금 많이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것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분들도 계셨을 건데요. 근데 서서히 이제 자리를 그때 가서부터 잡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개묘년 9월 달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인생사가 이분들이 살아온 삶을 쭉 보면은 네. 되게 좀 눈물 나는 인생 살아오신 분들 좀 많아요. 네, 많죠. 많고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셨다가 오히려 30을 넘고 40대부터 오히려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혼 후에? 네. 그리고 오히려 결혼을 안 했을 때가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정을 만들므로 인해서 내 양극계 짐 하나를 하나 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인생 자체가 좀 진짜로 말 그대로 꼬여버린 분들이 되게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닭띠 분들이 이 기후생을 막론하고 이 닭띠 전체 분들이 혼자 살면 재물이나 금전 뭐 이런 거 걱정 없이 삽니다, 이분들. 혼자 살면. 근데 하나하나가 붙으면 붙을수록 이분들의 짐은 더 는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혼자라서 또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세상에 딱 태어날 때부터 너는 너 혼자서 이끌어 나가고 너 혼자서 너가 벌어서 먹고 살고 너가 자수성가를 하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솔직히. 특히 기후생 분들도. 이분들 지금까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 많잖아요. 네. 내년에 운기 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이렇게 흔히 겉에서 보는 것에서는 올해 이민년에는 인유, 원진이 들어있었고 내년에는 모유충, 토끼가 오니까 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겉입니다. 수박으로 봤을 때는 겉. 수박을 딱 따겠었을 때 수박이 잘 익었나 덜 익었나를 보려면 딱 갈라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내년도 충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충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라든지 뭐 문서가 해결이 안 됐다든지 뭐 걱정거리 인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다. 나 저거 지지리도 싫어. 근데 나 저거 끊고 싶은데 뒤지게 안 끊겨져. 올해 이별을 할 것 같았는데도 올해도 이별이 안 돼. 근데 내년까지 지질 거예요. 내년에는 과감하게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형국이 될 수가 있고 문서로서 걱정을 했던 분들은 문서가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서는 뭔가 정리정돈이 된다. 가지고 있던 것들에서 골치 아팠던 거라든지 아니면 계속 이거를 지니고 있어야 되나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히 정리가 되는 해운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리정돈이 되고 하반기 때부터 다시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운이 들어와서 그 다음 2024년부터 달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년에는 좀 이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찾아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별이 찾아오고 누군가의 인간의 구설이 나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내년에는 정리가 된다는 것은 내한테 필요 없던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가도 계속 힘들 것이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신경 쓰고 그럴 바에는 과감히 정리정돈을 하고 새로운 것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로 이제 앞으로의 말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 그래도 말년은 좀 괜찮으신 분들이 많다고 네. 말씀하시니까. 왜냐면 이 50대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말년의 운기가 기다리고 있잖아. 운이 없으면 안 돼. 계속해서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하지만 이분들 기다리고 있어. 자식이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할 것이고 자식이 어디 나가서 진짜 뭐 계속해서 직장을 못 구했는데 자식이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자식이 진짜 뭐 막말로 자식이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자식이 뭐가 뭐 된다든지 해서 자식의 덕으로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틀림없이 들어온다. 가까이로는 뭐 연인들 관계에서 내한테 지지리도 저거 만나봤자 복도 하나도 없고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인간만 붙다가 이제 앞으로의 운기 자체가 들어오면 나한테 덕을 줄 수 있는 인간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말년에 내가 이게 무슨 복이고 나도 살다 저런 인간을 다 만나보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년에 내가 이게 무슨 복이야? 막 이런 거. 좋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이분들 선생님 자식만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 많다 했는데 네. 자식분들은 어떻게 좀 잘 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자식의 각각의 사주가 있다 보니까 자식들도 다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뭐 자식은 그래도 괜찮게 덕을 가지고 있다. 봐봐요, 여러분들. 닭이 알을 까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계란을 먹잖아. 근데 그 어미가 다 얼마나 품어가지고 그 부화를 시키잖아.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사에서는 뭐 우리가 동물에 비유해서 사람이 띠가 12띠가 만들어졌지만 하지만 그 기본적인 깔려져 있는 페이스는 변함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지금까지 남몰래 눈물 훔치면서 많이 우셨고 앞에서는 또 자존심이 상해갖고 말 못하시고 소갈이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 인생은 언제 빛이 보일까라고 항상 안 좋게만 생각하셨던 분들 낙심만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개묘년의 하반기 때부터 풀리는 운세가 들어섰으니 용기 가지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